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면서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납니다. 먼 길을 걷다 보면 길거리에 있는 온갖 쓰레기를 만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쓰레기는 쓰레기일 뿐하고 내 갈 길을 가면 좋겠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현실적으로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무관심도 수준이 맞는 사람에게만 통합니다. 그냥 100배로 똑같이 복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무관심보다 센 복수는 100배, 1000배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무례한 사람을 확실히 제압하는 방법과 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인생 조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고쳐 쓰지 못한다. 어느 60대 노년의 말에 많은 사람이 공감을 보냈다. 욱하는 사람과 30년 살았더니 남는 건 질병밖에 없네요. 저희 남편이 이런 사람인데 상처가 깊어서 옆에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맞다. 나에게 쉽게 욱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같이 사는 사람이다. 왜 유독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할까? 바로 익숙함 때문이다.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면 주변의 지적질을 받고 따돌림을 당한다. 하지만 집에서는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그 사람은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 평생 자신에게 맞추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섣불리 대응하면 안 된다. 아까 60대 노년의 말처럼 그 사람의 성격을 고치려다 내 성격만 망가진다. 핵심은 이거다.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다. 다만 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말 한마디를 준비해야 한다. 이 사람은 대체 왜 이러는 걸까라는 한마디보다는 이 사람은 원래 그래라는 한마디를 마음에 두는 게 편하다. 실제로 한 60대 중반의 어떤 분은 주택을 위, 아래층으로 구분하여 따로 살고 있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진다고 말한다. 화 잘 내는 사람은 답이 없다. 그 사람을 고쳐 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에 중심을 두자. 두 번째, 무례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말해야 한다.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못 해줘? 이건 해줘야지라고. 무의식 중에 나를 조종하려 하는 못된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 아, 그치, 얼른 해줄게. 미안해가 아니라 그 부분을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한데 말해줄래? 내가 왜 그걸 해줘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냥 해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면 되고 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었네. 미안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하며 잘 풀어가면 된다. 명심하자.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절대 못된 사람들에게 그 주도권을 내주지 말자. 세 번째, 상대의 막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라. 최악의 인간들은 충고를 가장한 예의 없는 비난을 스스럼없이 한다. 너 살 좀 빼. 진짜 돼지 같아.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애매하게 걱정을 해준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며 얌체같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다. 이런 식의 막말을 흘려보낸다면 상대는 당신을 계속해서 호구로 보고 정신력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살을 빼는 게 너의 걱정거리와 어떤 상관이 있어? 라고 묻거나 내 기준에서 그건 걱정이라기보다는 비난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상대에게 되물어야 한다. 상대의 막말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그 사람들은 당신을 막말해도 큰 상관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선을 넘을 것이다. 단호하게 말하며 상대에게 지금 당신은 무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직접 인지할 수 있게 대처해야 한다. 무리한 사람에게는 한 번쯤 단호하게 대해야 할 때가 있다. 네 번째, 안 만나는 게 최선이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완전히 잊고 살며 그냥 내가 아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해질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당신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이냥 취급하며 철저히 내 삶을 살며 내 인생을 갖고 나가면 된다.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면 나만 손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감흥도 없다. 불필요한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자.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하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노력하다가 나에게 온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나는 이럴 때마다 독수리 이야기를 떠올린다. 독수리를 유일하게 괴롭히는 새는 까마귀다. 그때 독수리의 대처 방법은 정말 놀랍다. 까마귀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 그저 더 높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까마귀는 높은 곳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기절하고 떨어진다. 독수리는 알고 있다. 굳이 상대하지 않고 나의 상태를 높이면 상대는 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다섯 번째,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 자신이 믿는 세상이 무조건적으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열 올릴 필요가 없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지구가 평평한 거면 지구는 평평해야만 한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아니야, 지구는 평평해 라고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할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 없다. 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면 그만이다. 그 자리에서만 열심히 듣는 척하고 다음부터는 굳이 만날 필요도 없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나를 괴롭혔거나 욕했던 애들은 나중에 다 인과응보로 돌려받는다. 다시 말하지만 똥은 굳이 들추는 것이 아니다. 여섯 번째, 내 기분을 열심히 살펴라. 다른 사람이 무언가 부탁할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뭔가 찝찝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건 다 이유가 있다. 도와줄 때는 기분이 보람찬 게 당연하고 도움에는 보답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나의 도움에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기는커녕 응당해줘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안 해줘서 섭섭해하는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자. 누군가를 호의로 도와줬지만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돌아오는 것도 없어 기분이 좋지 않고 애매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할 필요가 있다. 계속 이용당하고 휘둘리면 나만 호구된다. 명심하자. 나만 배려하다가 나만 호구된다. 일곱 번째, 모든 부정적인 사람에게 구제했으며 시간 낭비하지 마라. 뭐만 하면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건데 반대 경우도 고려해 봐야지라며 끊임없이 반박하고 태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며 재반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다시 반박을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목표는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니까
상대의 얕은 도발에 넘어가는 순간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먹잇감을 제공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게 나의 정신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똥을 만나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8번째,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야비하고 짜증나는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서 파고들면 나만 손해다. 결국 그 일의 승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면 당연히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맞지만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 없고 괜찮은데 괜히 신경이 거슬리거나 상대방에게 한 방 먹이고 싶어 칼을 갈고 있다면 그 칼은 내려놓는 게 나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어차피 상대방을 찌른다고 해도 상대방도 나를 찌르게 되어 있고 누가 덜 많이 찔렸냐, 더 많이 찔렸냐의 차이지. 서로가 상처투성이가 되는 건 매한가지기 때문이다. 그냥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복수를 하기보다는 그냥 너는 인생 그렇게 살아라 라고 생각한 뒤 내 인생을 더 열심히 사는데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대장부처럼 살다 보면 내 주변에도 대장부같이 든든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다. 9번째,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새 없이 내 일이나 열심히 하며 부지런히 살아가자. 일이 바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얕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다. 못되고 무능한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능력에 기생하려 한다. 말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목표는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선 철저히 내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 명심하자. 내 인생이 바쁘고 보람차면 상대방의 수가 낮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다. 내 삶은 내가 지킨다. 마지막, 나부터 챙겨라. 내 코가 석자인데 남부터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봉사나 선한 마음을 폄하하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가치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일단 나부터 챙기고 내가 똑바로 서야 한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지갑에 빈틈이 없어야지 못된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 자신이 단단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용하고 흔들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 의견과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자. 한 번은 속을지라도 두 번은 속지 말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임을 기억하자. 내 기분과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간관계 조언 5가지. 첫 번째, 남에게 힘든 얘기 털어놓지 마라. 남에게 힘든 얘기 털어놓으면 자기 자신만 손해다. 처음에는 잘 들어주고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해주던 상대방도 당신이 계속 힘든 얘기만 하면 지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당신을 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믿고 했던 힘든 얘기들이 어느 순간 떠돌아다니며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힘든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변명을 찾게 되고 정신승리를 하게 된다. 모든 사람의 실패에는 사연이 있다.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열심히 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등등.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연을 만들어 자신을 어필하기보다 그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개발하며 행동으로 증명한다. 명심하자. 힘든 얘기를 자주 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진다.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오래간다. 두 번째, 반드시라는 건 없다.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상대방의 부탁을 반드시 들어줄 필요도 없다. 무례한 사람의 성의 없는 사과에 애써 용서해줄 이유도 없다.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다. 꼭과 반드시를 버리면 훨씬 더 삶의 질이 올라간다. 세 번째, 요령껏 거짓말하자. 거짓말을 권하는 건 아니지만 선의의 거짓말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다 말하면 세상의 평화는 사라진다. 가끔은 별로라도 괜찮다고 해주고 아니더라도 맞다고 해주자. 솔직하게 만들어서 괜히 분란이나 문제를 일으키면 오히려 훨씬 더 난감한 상황이 온다. 적당히 눈치껏 거짓말하고 효율적으로 살면서 내 정신 건강을 지키자. 어차피 나의 진정성은 그거 하나에 흔들리지 않는다. 네 번째, 무엇보다 내가 우선이다. 사회생활하면서 반드시 남에게 맞춰줘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할 필요가 있다. 모든 초점을 상대방이 아닌 나에게 맞추고 행동하자.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태도다. 누군가는 계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건 상대에 따라 달라진다. 나를 배려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이런 태도를 가지라는 게 아니다. 내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사람, 내 자존감을 깎아내리려는 사람, 내 삶을 마음대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건 바로 나 자신임을 기억하자. 나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다섯 번째, 인맥 관리에 쓸 돈 자기 개발에 써라. 인맥 관리에 쓸 돈 차라리 자기 개발에 써라. 우리가 초등학생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의 고난을 초등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무의식 중에 알기에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게 된다. 처음에야 신선하고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화 거리가 떨어져 금방 할 말이 없어진다. 나와 수준이 다른데 억지로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아는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그렇기에 그런 인맥 관리를 하는데 돈을 쓸 바에야 차라리 나에게 자기 개발비로 사용하고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된다.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인생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네 가지 특징. 첫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인생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면 남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쓴다. 이거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이거 돈은 될라나? 사회적인 기준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직업이나 꿈을 선택한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것을 지속하기는 힘들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간절하지 않다. 반면에 남들 신경 안 쓰고 자기 인생을 꿋꿋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 따위 중요하지 않다. 강력한 자기 확신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명확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한들 나는 내 갈 길 간다. 마음으로 꿋꿋이 목표를 향해 걸어간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정을 받는지,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가슴이 뛰는지,
자신이 이 일을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지가 우선이다. 그렇기에 남들 신경 쓸 시간에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진짜 매력적이다. 둘째, 아쉬움이 크게 없다. 그들은 바쁜 와중에서도 지금 삶에 만족하기에 아쉬움이 없다. 남들은 해봐야지, 했어야 했는데 라며 뒤늦게 후회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경험해봤기에 당장 지금 죽어도 재밌는 인생이었다라며 깔끔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도전을 한 뒤 잘 맞으면 계속해서 그것들을 삶에 추가해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잘 안 맞으면 이건 나랑 잘 안 맞네 라고 하며 안 하면 된다. 누군가의 인생 버킷리스트를 그들은 1년 만에 달성하기도 한다.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일단 해본다.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장점이다. 남을 신경 안 쓰는 대신 남 핑계도 대지 않는다. 그러면 아쉬운 게 크게 없다. 셋째, 기분 관리를 잘한다.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높아. 상대가 자신에게 감정적인 도발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긴다. 하수들의 얕은 도발에 응해봤자 자신의 소중한 감정 낭비라는 가치관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만약 상대방이 비판이 아닌 무례한 비난을 하더라도 그 비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며 감정을 섞지 않은 채 무표정으로 물어본다. 감정의 동요를 예상했던 상대방은 그런 반응에 오히려 당황하고 더 이상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넷째, 기대하지 않는다. 어떤 것을 하든 기대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도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을 할 수밖에 없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은 6인데 상대방은 나를 2로밖에 보지 않으면 당연히 상처받는다. 하지만 내가 애초에 상대방에게 그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다. 일이나 어떤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애초에 어떤 경험을 할 때 이 경험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 것인가 아닌가만 고려한다. 그렇기에 실패에 대한 기대, 성공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니 당연히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결국 인생에서 진정한 복수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장 보란듯이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무시하고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더욱 유의미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남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점차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사랑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야말로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와 무례함에 대한 최고의 대응이자 진정한 복수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를 읽고